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공격의 강도와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나흘 만에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들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다연 특파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에 나와 있습니다. 조소연 특파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타바가 해협 봉쇄의 뜻을 분명히 했죠. 네, 모스타바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의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면 닫을 수밖에 없다며 봉쇄 장기화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경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군 기지를 허용한 다른 국가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걸프국 전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압박과 확전 가능성까지 담은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란은 완전 봉쇄가 아닌 선별 통제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는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다며 우호국이나 비침략국에는 열어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커지고 있죠. 네, 미국과 영국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앞서 미국은 기뢰 설치용 선박은 파괴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뢰가 실제로 깔렸는지까지는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는데요. 미국의 한 전쟁 연구소도 이란이 기뢰 10개는 이미 부설했을 거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기뢰는 쉽게 말해서 바다에 설치해두고 선박이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폭발하게 만든 재래식 무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밖에 되지 않고 실제 항로는 더 좁아서 몇 개만 설치돼도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뢰와 무관하게 드론이나 미사일을 동원한 선박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해안에서 또 유조선 2척이 피격됐고 아랍에미리트 해안을 지나던 컨테이너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선박 공격은 최소 16건,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됩니다. 미국의 유조선 호송작전 시행 여부가 관심인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모든 군 자산이 이란의 공격력을 파괴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호위 작전은 이달 말쯤 가능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원유를 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의 에너지 위기와 국제 유가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해군 패권의 시험대라는 상징성이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지만 이란 핵 무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전쟁의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소연 특파원 전쟁 14일째인데 오늘도 양측의 무력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네, 전쟁의 불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정권 기반 시설들을 타격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강력한 폭발에 집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하루 동안 이란 서부와 중부에서 20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발사대와 방어 체계가 포함됐습니다. 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테러리스트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겨냥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곳곳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북부 지역에서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동부 지역에서 드론 2대를 격추하며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자국 국영은행 건물이 공격받자 미국 이스라엘과 연계된 은행도 공격 대상이라고 위협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지도자는 각각 강경 메시지를 내놓았죠.
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통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모즈타바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 형성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서 더 공격적인 태세로 앞으로 전선을 더 넓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자국의 에너지 시설과 항구가 공격받으면 중동 내 석유 시설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모즈타바의 성명이 발표되고 몇 시간 뒤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공습 첫날 숨진 아버지처럼 모즈타바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 제거에 더해 이란 국민이 신권 통치를 전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목표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애초 전쟁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에서는 한 발 물러서면서 이는 이란 국민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위급 핵 과학자들이 사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종전 조건을 꺼내들었다고요? 네,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종전 제안인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방법으로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 배상금 지급, 그리고 공격 행위 재발을 막을 국제적 보장을 언급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정당한 권리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배상금 지급 요구의 경우 전쟁 피해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에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다연, 조수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비교할 수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고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며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전쟁을 비디오 게임에 비유하며 미군 역량을 과시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식 X 계정에 공개한 영상에는 일본 닌텐도사의 위게임 화면이 등장합니다. 게임 속 주인공이 골프 홀인원이나 야구 장애 홈런을 기록한 뒤 미군이 실제로 이란을 공습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볼링 스트라이크 직후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면서 스트라이크라는 자막이 올라갑니다. 백악관은 지난 7일에도 비디오 게임 영상을 활용한 이란 전쟁 밈을 만들어 이를 X에 게시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민생 경제도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명분으로 고유가를 정당화하는 트럼프의 정신승리 이면에는 치밀한 선거 전략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서민들의 삶은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량 운행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은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3 weeks ago, it was like $3, around $4 for a gallon of gas, and then right now it's $6. I do it to make money, and if the gas prices keep going up, then I'm not going to be. It'd be foolish to do it. 지지율이 떨어지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이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니다. 여기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책임 전가 프레임입니다. 트럼프는 고유가 원인을 미국 군사작전이 아닌 이란의 핵위협 탓으로 돌리며 기름값을 자유를 위한 대가라고 포장합니다. 동시에 에너지주들의 결집도 노립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산유주들의 확실한 표심을 다지겠다는 계산입니다. Oil prices have increased, freight prices have increased, but at the same token, the profitability and margin to a refiner has increased even more.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국익이 결국 정유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장의 생활고보다 강한 리더 이미지에 환호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 프레임을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안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인생 파탄을 덮으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의 고통이 분노로 변할 때 트럼프의 정신 승리는 중간 선거의 자책골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정부가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최고 가격제를 30년 만에 시행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 석유화학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산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만남의 광장에 있는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름값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로 일선 주유소 판매 가격도 크게 떨어졌죠? 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 이곳 주유소 가격표를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1,799원, 경유가 1,798원입니다.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각각 54원, 72원씩 떨어진 가격입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지정제를 꺼내든 첫날 이렇게 전국에 있는 기름값이 크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일 연속 하락인데 특히 오늘 하락폭이 수십 원대로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정오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을 보면 1,872원으로 어제보다 26원이 내려갔습니다. 경유는 34원이나 내려간 리터당 1,884원으로 1,8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기름값이 비싼 편인 서울 지역 가격도 1,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서울 일대 주유소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어제보다 각각 30원, 45원이 내려간 1,896원, 1,890원입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을 소비자들도 다소 체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갑자기 그 기름값이 급등하니까 체감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좀 심각하고요. 단가는 좀 떨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죠. 네, 정부가 정해둔 정유사 공급 최고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입니다. 정유사가 최근 제출한 휘발유와 경유 평균 공급 가격보다 각각 109원, 218원이 낮습니다. 주유소 가격에도 그만큼의 하락폭이 반영된다면 기름값은 1,800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들이 기존에 사둔 기름이 있고 최고 가격이 반영된 정유사 기름을 새로 받아서 판매된 가격을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각자 가격 편차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인력은 판매 가격이 높은 주유소 등을 찾아서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 가격에 즉시 반영되는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산업 여파도 알아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에틸렌의 원료원인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석유화학 업계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네, 제 뒤로 보이는 공장이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입니다. 연간 228만 톤을 생산하는데요. 지금은 에틸렌 원료인 나프타 보유분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전쟁 여파로 추가 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추출하는 액체 상태의 기름입니다. 이 나프타를 가공해서 에틸렌을 만드는데요. 플라스틱과 섬유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의 쌀로도 불립니다. 수입 나프타 물량의 절반과 수입 원유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나프타 수급도 꽉 막혔습니다. 에틸렌 공급이 끊기면 고무와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 생산도 연쇄적으로 멈추는데요. 이 때문에 여천 NCC는 최근 고객사의 수급 불안정으로 제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석유화학 기업 가운데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한 건 처음인데요. 나프타 비축량은 3주 정도로 설비 시설이 멈추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에틸렌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에틸렌 제조 시설을 갖춘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불가항력 발생 가능성을 고객사에 알리고 공장 가동률을 60에서 70% 수준으로 낮춘 상태입니다. 당장은 비축유를 통해 일부 물량을 확보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대체 공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현우 오선열 기자 연결해서 우리 유가와 산업 영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개편됩니다. 낮에는 내리고 밤에는 오를 예정인데요. 낮에는 1kW당 16.9원 인하되고 밤에는 1kW당 5.1원이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이 같은 계절,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또 계절별로는 봄, 가을 그리고 주말 공휴일 낮에는 50% 요금이 할인이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 같은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이 돼서 2030년 12월까지 5년 동안 운영된다고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h당 16.9원 낮에 인하되고 밤에는 5.1원 인상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전기요금 개편안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봅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민주당은 강력 대응으로 수습을 시도하지만 김어준 씨 책임론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왜 이틀이나 늦었는지, 또 해당 의혹이 제기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어준 씨를 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김 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건 국민과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요.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검증 불가능한 내용을 사실처럼 공론장으로 유통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김 씨가 언론사 대표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라디오에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섭외가 오더라도 나가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는 YTN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언론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지지층 내 압박 속에 김어준 씨는 오늘 방송에서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오히려 좋다면서 장인수 씨의 특종을 사전 조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둘러싸고 김 씨가 법사위 강경파에 힘을 싣던 상황과 거래설을 연관짓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설은 언급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물밑 조율 중이라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거래설을 공소취소 외압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죠. 네,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12일 임명된 이후 29일 만입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진행한 지도부는 이정현 위원장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선대위 구성 등 장동혁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 선거 상황이 표류하는 모습인데요. 장 대표는 서울시장 추가 접수에는 이런 말로 부정적인 뜻을 표현했습니다.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이정현 위원장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오 시장은 일단은 더 버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오 시장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면서 지도부의 선당 후사를 요구한 반면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안철수 의원을 설득하는 등의 플랜 B를 제안했습니다. 역시 공천 작업 중인 민주당에선 통일교 의혹으로 몸을 낮췄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추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충북지사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환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 4명의 경선이 진행됩니다.
대전 충남 통합을 요구하며 삭발까지 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선출된 이후에도 자맹을 이어가던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압박의 지렛대로 삼아 적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그 모습이나 육성 공개 없이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군의 첫날 공습 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ثانیاً این اطمینان را به همگان می‌دهم که ما از انتقام خون شهداء شما صرف نظر نخواهیم کرد. انتقامی که در نظر داریم فقط مربوط به شهادت رهبر عظیم الشأن انقلاب نیست بلکه هر عضوی از ملت که توسط دشمن شهید می‌شود خود موضوع مستقلی برای پرونده انتقام است. 국제 유가 인상을 촉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네, 오늘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2주째 계속되는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둔을 이어가던 모스타바의 초강경 대응 메시지, 대독 형식이긴 한데 피해 복수를 하겠다, 섬뜩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정말 섬뜩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런 메시지를 내놨을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예. 대독 형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은 그런 거죠. 결국은 피해 복수를 하겠다. 예. 아버지를 순교자로 만들고 그 순교자뿐 아니라 이번에 희생된 모든 국민들,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피해 복수를 하는데 이제 방법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겠다. 예.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인질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법을 제2의 전선을 확대하겠다. 지금 주로 이제 이란과 주변국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더 확대해서 미국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피해 복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죽인 7,000명의 이란 국민의 그 피는 누가 그럼 갚아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자기들이 무슨 피해자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 자신들을 피해자인 양 낸 메시지는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어차피 육성을 공개하지 않고 모습도 공개하지 않을 거라면 더 먼저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죠. 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좀 메시지를 냈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육성 메시지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공개석상에 본인을 드러내기가 곤란했다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자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렇게 대독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특이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란 안에 어떤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선 지금은 어떤 그 사태를 어떤 무마시키기 위해서 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모스타바의 신변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많은 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친 걸까요? 많이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어쩌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의식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의식은 있지만 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고도 있는데 우선 지금 모스타바라든가 현재 지금 이란 정치부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 종교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순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모스타바도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상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개석상에 나오는 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결국엔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오고 하는 것 보면은 뭐 신비주의 전략, 은둔형 지도자를 컨셉트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메시지 자체도 모스타바가 직접 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와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의 추측이 뭐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또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판단하거나 정확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예.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세력은 혁명수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거 호메이니가 만들었고 하메네이가 뒤를 이끌었고 지금 이란의 신정 독재 체제 47년을 이끌고 정치, 군사, 경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예. 이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 목숨도 위험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고 저항 국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지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우리가 승리했다. 예. 내가 언제든지 끝내면 끝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좀 할 일이 남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뭐 혁명수비대가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쟁 끝내는 시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건들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하메네이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하메네이가 지침을 주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이 내용 피해 복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한을 해가지고 발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시키고 반발하는 세력은 제압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은 트럼프에게 돌리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이 시점을 택해서 지금 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산이 들어간 시점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물과 육성은 아직 노출하지 않고 있지만 메시지와 함께 필체가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CNN 등은 모스타바의 공식 텔레그램 계정에 그의 필체가 공개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인데요. 외신들은 초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 또 암살당한 아버지 하메네이, 그리고 아들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필체를 담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필체가 맞다면 또 이렇게 육성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필체를 공개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필체를 공개했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썼다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고요. 순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호메이니, 자기 아버지 하메네이 그리고 자신 모스타바 함으로써 자신이 그 3대 지도자라는 어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스스로가 학문적, 종교적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걸 좀 공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필체와 함께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메시지도 덧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피해 복수하고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고 자비로운다면 그렇다고 피해 복수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까?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신의 뜻인데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복수심을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고 그 복수의 대상이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여기서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기는 대로 따라와. 고통스러워도 참아.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이 필체를 공개하는데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필체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했는데 피해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란 쪽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 한 2시간쯤쯤에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지켜보라. 이렇게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찍이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전쟁 개시 직후에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언급한 얘기 보면 뭐 4주다 또는 6주다 아니면 우리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이 전쟁의 승기는 우리가 잡고 있고 이란이 저항하면 계속해서 언제든지 이란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그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중동 사령부 중부 사령부 사령관이 나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작전의 명확한 목표는 이란의 군사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역량이라고 하는 미사일도 있고 해군 역량도 있고 공군 역량도 있고 모든 역량인데 다 제압을 거의 다 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지금 계속 장악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봐라. 근데 어제 이제 미 국방부 측에서 호르무즈 인근의 민간 항구에 있는 민간인들 대피하라고 이 얘기를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대개 보면 혁명수비대라든지 이 군사시설을 민간하고 다 같이 이렇게 섞어 있어요. 과거 하마스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고 그 병원을 타격하면
국제사회에서는 비인도주의적인 거 하지만은 자기들이 병원을 이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혁명 수비대들도 민간 시설에 같이 있어서 상대방이 공격하면 민간인 공격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민간 선박이나 민간 시설, 미산 장비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동안 제한된 목표를 가지고 나름 공격을 했지만 이제는 호르무즈만큼은 이란의 마음대로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무언가를 결심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제 추정입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한 트럼프의 메시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이란은 휴전 조건 3가지를 내걸었습니다.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 그리고 배상금 지급, 공격 재발 방지에 대한 국제적 보상. 그런데 여기서 배상금 지급은 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잘못을 인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예, 받아들이기 낮아 보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휴전 조건을 내건 것 자체가 우선 출구 전략을 이란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이란 편이라고 생각하고서 계속 휴전도 오히려 좀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미국이 계속 끌고 갈수록 미국이 불리하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 야당이라든가 여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란은 지금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내용이라든가 뭐 혁명수비대가 발표한 내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난 상태고요. 지금 전쟁으로 국민들의 불만 또한 체제를 향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란도 훨씬 더 불리하면 불리하지 미국보다 유리하다고 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휴전 조건을 일단 내거는 것은 이것은 뭐 협상이라 하면 흥정 비슷한 거기 때문에 우선 높은 값을 일단 부른 것이라 보고요. 아마 앞으로 뭐 미국과 휴전 단계에 들어간다면 계속해서 조건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또 휴전 조건 3가지를 내건 이란의 상황을 봤는데요. 이 강경한 입장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오르면 미국은 큰 돈을 벌지만 지금 이란 저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들어보시죠. 화면 함께 보시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은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이란 핵무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During a 47-year period, could have been done by a lot of different people. They chose not to do it, but they really are a nation of terror and hate, and they're paying a big price right now.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트럼프와 달리 전쟁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We won the bet in the first hour. כך עשינו גם ביחס לפרויקט הגרעין שלה, כולל פגיעה אנושה בבכירי המדענים האיראנים. הם שהובילו את פיתוח פצצות האטום. חיסלנו את הרודן הישן, והרודן החדש, מוצ'טבה, הבובה של משמרות המהפכה, הוא אינו יכול להראות את פניו בציבור. הוספתי יעד נוסף, והוא ליצור את התנאים לעם האיראני, באמת להסיר מעליו את משטר העריצות הנורא הזה.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전 세계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산유국인 미국은 큰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는 왜 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에 대한 공격,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을 붙여진 이란에 대한 공격이 매우 중요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국제사회 비난이 있고, 그렇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란이 뭐 미치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뭐 영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그들은 결코 누구를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란이 핵을 갖는다면 또 이란이 지원하는 저항의 축이 핵을 갖는다면 이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이미 지난 47년 이란의 신정체제에서 이란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를 이미 다 보고 알지 않았느냐. 내가 47대 대통령이야. 47년 만에
정말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또 전쟁을 곧 끝날 것이다. 사실 1시간 만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강조했던 트럼프와 달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우리는 또 다른 목표가 있다. 마치 전쟁을 좀 길게 가져가고 싶은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길게 가져갈 것 같은 발언했고요. 이스라엘 목표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 전복을 위해서 직접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걸 이란 시민들을 돕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되게 공격하는 목표를 보면 그 전에는 어떤 핵시설이라든가 미사일 시설, 그다음에 군 기지 시설 같은 걸 공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테헤란 시내를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를 공격하냐면 혁명수비대라든가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마시즘 민병대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은 지난번 그 1월 달에 있었던 큰 시위가 있었죠. 반정부 시위 때 그런 시위대를 진압했던 그런 강경 진압했던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 검문소들을 타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그리고 거기까지 봤을 때는 지금 단계가 이제 핵시설 그런 군사적인 부분, 핵 능력 제거도 중요하지만 이란 국민들을 그동안 억압해왔던 체제의 어떤 근간 같은 것들 그런 조직들을 지금 공격하는 작업 단계로 지금 들어간 것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과연 얼마 정도 호응할 것인지 지금 뭐 전쟁 중이고요. 이거는 뭐 정권을 뭐 전복시키는데, 그러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는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그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란 국민들을 탄압했던 그런 조직들을 제거했을 경우에 과연 이란 국민들이 나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네타냐후 총리 의도대로 흘러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말한 내부 봉기를 유도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는 애초에 트럼프가 원했던 거 아닌가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 원했다가 또 이제 체제 전복에서 체제 내 이동,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약간 그러니까 낮추는 듯한 예감은 있습니다. 군사 목표를 한정하고 있고 어떻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 능력 제거에 좀 한정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조기 종전을 위한 그런 것을 보여서 네타냐후는 그래도 줄곧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란 체제 자체, 이번에 신정 체제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그런 체제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반드시 이란 정권을 뿌리 뽑겠다. 좀 이런 입장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네타냐후가 혁명 수비대의 꼭두각시인 모즈타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 표현을 좀 주의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스타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타바가 이제 몸이 아프고 뭐 의식이 없거나 또는 의식이 있더라도 별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은 아바타로 내세우고 실제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혁명수비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는 신정체제를 떠받치고 다시 운명의 공동체에서 적어도 우리는 이 권력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모두 다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밀고 간다고 한다면 모스타바가 결국은 꼭두각시 허수아비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 이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스타바 그 위대한 그 후계자 아니야. 그건 꼭두각시에 불과해. 실제는 다른 세력이 좀 하고 있으니 이란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따르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요.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는데 여기서 보면요. 공격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에서 34%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래 미국 내 여론이 전쟁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기왕 시작한 거 우리가 이길 때까지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지금 상당히 이게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조기 종전 카드를 꺼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캘리포니아를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본토가 이제 공격을 받는다거나 어떤 테러의 공격, 제2전선까지 발언을 했었거든요. 모스타바가. 그럴 경우에는 과연 미국 여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오히려 더 반 트럼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미국 내에서 애국주의 열풍이 불어서 뭐 전쟁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갈 것인지 해서 제가 봤을 때 여론 자체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한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서 조기 종전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 어떤 또 돌발 미국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불리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화면 왼쪽으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공격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조사보다는 조금 이제 공격 계속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여론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마가 세력의 결집인가요? 마가 세력의 뭐 결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반 국민들, 뭐 여론이라는 건 일반 국민의 여론을 이제 수집을 한 거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처음에 무리하다고 봤는데 쭉 진행되는 상황, 또 특히 이 이란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전 세계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뭐 유조선 15척이 지금 파괴를 당했고 태국 선박, 일본 선박까지 그냥 이제 피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 이걸 그대로 두면 되냐? 아예 잘 됐다 이참에 아예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아마 이란이 무리하게 자꾸 하게 되고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늘어나면 아마 지지 여론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지배하는 SNS X의 유료 계정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X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도 일었는데요. 백악관 고위 인사가 하메네이를 조롱하는 듯한 AI 합성 영상을 직접 공유한 것도 화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백악관 부비서실장인 댄 스카비노가 옛 트위터 X에 공유한 영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스타바 판지 모형들이 끝없이 대량으로 제작되고 있고요. 그 모형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집무실에 함께 앉아있는 사진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란 새 지도자인 모즈타바를 조롱하는 듯한데요. 그런가 하면 이 X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모즈타바도 어제부터 이 X를 통해서 본격적인 대내외 선전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유료 구독자 인증 표시, 저 파란 딱지 보이시죠? 유료 구독자는 일정한 돈을 내면 긴 글과 고화질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게시물이 상단에 노출되는 건데 미국의 비영리 감시단체는 X가 테러와 관련된 미국 제재 대상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이 파란 딱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실상 일론 머스크 회사인 옛 트위터 X를 모즈타바가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특이한데 흔히 파란 딱지라고 불리는 유료 구독자가 됐다는 것도 좀 희한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 대상 인물이면서 뭐 미국인한테 이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파란 딱지가 붙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X 쪽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갈등이 있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될 법한데요. 제가 그 알리 하메네이는 이제 팔로우를 해서 이제 의견을 보고 했었는데 모스타바한테 파란 딱지가 붙었다는 점은 좀 특이하긴 합니다. 예, 최근에 저 X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출된 뒤에도 모스타바가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SNS에서 AI 합성 영상, 조롱 영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공유했다는 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물리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결국 여론전, 저런 심리전 이런 것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스타바도 저렇게 미국의 X 계정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국제사회에 입장을 알리고 그런 걸 하듯이 또 백악관에서도 모스타바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게 뭐 조작한 그런 어떤 이 AI 영상이긴 하지만은 그걸 함으로써 이 모스타바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또 올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조치가 뭐 여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이란은 인터넷망도 거의 사실상 차단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뭐 사실
북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차단을 하고 자기의 집권 세력을 위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망명을 신청했던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 이 가운데 한 명이 마음을 바꿔서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해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정작 현지에 있는 어머니는 돌아오면 안 된다면서 딸에게 필사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사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We are very pleased to have been able to make that offer, and those 6 people are very welcome in Australia. 처음 호주 망명을 결심한 7명 중 한 선수가 마음을 바꿔서 이란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가족의 신변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선수의 어머니는 돌아오지 마라, 널 죽일 거다라고 보낸 메시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 축구 선수가 망명을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이렇게 망명을 해버리면 이란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이 위험할까 봐 걱정돼서였는데 오히려 어머니는 딸에게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었던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가 북한이 아닌가, 이란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이란 선수들이 뭔가 하여튼 뭐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격려를 안 했었고 그런데 그 격려를 안 한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국회 격려 안 했다고 사형시킵니까? 그럼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사형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북한 같으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북한은 뭐 남한 영상 보면 사형시키고 뭐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고 하니까 이란도 지금 혁명수비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세력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가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인원이 망명을 신청을 한 것이고 그 어머니도 그걸 보고 돌아오면 안 된다. 너 죽는다. 엄마 마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음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해지지 않았나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란은 글자 그대로 북한과 긴밀한 핵미사일 협조를 하고 있고 이란의 많은 지하 시설들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이고 이란 이 미사일, 이란의 그 위협은 우리의 위협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란으로 직항이 없을 테니까 경유를 했을 텐데 그럼 해당 선수는 아직 이란으로 가지는 않은 걸까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전쟁 후에 아마 우리나라 한국전과의 경기에서 국기에 대한 격려도 안 하고 이제 국가재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국가재창 거부했다는 그 자체 봤을 때 많은 지금 이란 국민들의 현 체제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쟁 후에도 지금 뭐 화면에 모스타바가 등장해서 뭐 전 국민을 결속하자 하지만 저게 많은 이란 국민들이 현 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모스타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란 국민들이 이 체제 수호를 위해서는 결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당 선수의 안전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뽑힌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나흘 만에 피해 보복을 다짐하는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군의 첫날 공습 때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파 하메네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순교자들을 위해 피해 복수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170명 넘게 숨진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내세웠습니다. در مورد مدرسه شجره طیبه میناب و بعضی موارد مشابه مرتکب شده شأن خاصی در این رسیدگی دارد. 그러면서 적에게 보상을 얻어내야 한다며
보상하지 않으면 적들의 자산을 똑같이 빼앗고 쳐부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을 촉발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모즈타파는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펼치겠다며 공격 범위를 더 확대할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변국을 공격한 건 미군 기지를 노린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웃 국가들의 미군 부대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من توصیه می‌کنم هر چه زودتر آن پایگاه‌ها را تعطیل کنند. چون لابد تا به حال فهمیدند که ادعای برقراری امنیت و صلح از سوی آمریکا 모즈타파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 해군은 최고 지도자 명령에 따르겠다며 호르무즈 봉쇄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 외무차관은 일부 국가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길목을 이용한 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또 이란이 다시는 전쟁을 강요받지 않는 상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란 정권이 요구하는 종전 조건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선출 뒤 첫 메시지를 발표한 가운데 숨진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 안보 전문가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의 성명은 아버지 하메네이보다 훨씬 더 대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모즈타바의 실물이나 육성이 공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직접 쓴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모스타바가 살아있다고 해도 카메라 앞에 설 만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비교할 수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괴멸당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상에서 쓸려나갔다고 언급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개전 후 처음으로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수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이란 정권 교체에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 대신 군사력 약화로 목표를 수정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첫 성명이 발표되고 몇 시간 뒤 네타냐후 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 첫날 숨진 아버지처럼 모즈타바도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אני לא הייתי מוציא פוליסות ביטוח חיים על אף אחד מהמנהיגים של ארגוני הטרור. זה פטרון הטרור שלהם. 그러면서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 제거에 더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여건의 조성을 세 번째 전쟁 목표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의 붕괴는 이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겁니다. 이란 국민이 봉기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מישהו לשוקת, אתה לא יכול להכריח אותו לשתות. אנחנו ניצור את התנאים האופטימליים לבצע את זה, כולל פגיעות מהאוויר, כפי שעשינו אתמול, כפי שאנחנו עושים בימים אלה. 이스라엘 내부에선 단기간의 민중 봉기를 통해 이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을 작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정부 세력은 혁명수비대와 민병대의 위협 속에 위축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전의 목표를 정권 붕괴에서 군사력 약화로 틀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종료 시점이나 출구 전략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등과 반전 여론에 밀려 연일 종전을 입에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급등해서 미국이 큰 돈을 벌게 됐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미국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은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이란 핵무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 불안 속 대이란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부적절한 말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미군과 비교할 대상이 없다며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uring a 47-year period, could have been done by a lot of different people. They chose not to do it, but they really are a nation of terror and hate, and they're paying a big price right now.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에 대해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투입이 불가능하고 이달 말에야 선박 호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급등은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라며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our military assets right now are focused on destroying Iran's ability to wage war and terrorize the neighborhood. When we can afford some additional assets to move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we will do that. That's coming.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2%,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여전히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과 고령층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쟁 직후보다 2자릿수 상승해 트럼프 지지층 결집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유가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인 오늘 소비자들은 훌쩍 뛴 기름값이 이제라도 안정을 찾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에 나서는 가운데 이전에 비싼 가격에 사둔 기름을 다 팔 때까지는 가격을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기름값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주유소의 현재 경유 가격은 오늘 오전에 비해 10원에서 20원 정도 내려 경유는 리터당 1,864원, 휘발유는 1,824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10원에서 20원가량 가격을 내린 건데 내일부터는 100원 내릴 계획입니다. 애초에 비싼 가격으로 사둔 물량을 싼값에 팔고 있었던 탓에 오전까지는 어제와 같은 가격을 유지했는데 주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면서 이곳도 서둘러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실제로 인근에는 어제와 비교해 경유와 휘발유 모두 40원에서 50원 정도 가격을 내려 경유는 1,848원, 휘발유는 1,818원에 파는 곳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 역시 주변 주유소들의 가격 조정폭을 보고 추가로 값을 내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30분 전에 보니까 5집 정도의 기름이 내렸더라고요. 저녁 때는 저희들도 그런 반응을 보고 뭐 하겠죠. 주유소들이 가격 조정에 나서면서도 시기와 인하폭을 고민하는 건 아직 최고 가격제 시행 이전에 비싼 가격에 들여온 기름을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다른 주유소들도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 손님들이 줄어들 수 있어 가격 조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 같은 가격 변화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우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 주유소 이용객은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다 보니 거리가 멀어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당했다며 최고 가격제 시행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름값이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직까지 큰 차이는 없어요. 1-20원 차이인데 아직 크게 와닿진 않아요. 네, 오늘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주유소들도 가격 인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주유소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큰 폭의 가격 변동을 체감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1,490원대에 진입하면서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해 5,48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의 순매수로 상승 전환해 1,150대에 오르면서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연이틀 하락했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 충격으로 연 이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지수가 5,48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5,400선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10일 이후 3일 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 내린 5,412로 출발했지만 1.7% 내린 5,487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로 지수가 하락했지만 개인의 순 매수로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개인은 2조 4천억 원 이상 순 매수를 했는데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3,500원, SK하이닉스는 91만 원으로 내려온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5%, 두산에너빌리티가 2% 오르는 등 원전과 전력 관련주는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2.3% 내린 1,122로 개장했지만 0.4% 오른 1,152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 매도를 했지만 기관의 2천억 원 순 매수로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6일 연속 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달부터 우리 증시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는데 지난달 유출액은 13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원달러 환율도 1,490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493원으로 오후 3시 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야간 거래에서도 1,490원을 넘었는데 이틀 연속 1,490원대에 진입하면서 외환시장에는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가면서 1,460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들이 피격을 당하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환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한 직후 80달러대로 내렸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밤사이 100달러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도 배럴당 98달러까지 올라 100달러 턱 밑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지만 국제 유가와 환율이 함께 오르고 있어 기름값이 안정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 억만장자들의 황금빛 놀이터로 불리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여파로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초고층 건물과 초호화 호텔, 대형 쇼핑몰로 유명한 두바이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중동의 금융허브이자 세계적 관광도시로 화려함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도시의 모습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네, 두바이의 상징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주변입니다. 최근 현지 주민이 촬영한 영상인데 해변과 거리에 사람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해 마치 유령 도시 같은 모습입니다. 두바이 거주자의 90%인 외국인들이 전쟁을 피해 대거 탈출했기 때문인데요. 급하게 떠나면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유기하거나 안락사시키는 사례도 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은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 같은 미국의 핵심 자산을 노린 걸로 분석되는데요. 석유 거래와 금융 허브인 두바이를 타격해 걸프 지역 경제 전체를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IT 인력을 해외에 불법 취업시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자금을 모았다고 의심하는 건데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됩니다. 이경환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는 북한 IT 기술자들의 불법 해외 취업을 겨냥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IT 인력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신분을 도용해 미국 또는 동맹국 기업에 취업하는 조직적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은 북한 IT 기업인 압록강 기술개발회사, 그리고 베트남의 꽝비엣 국제서비스 유한회사 등 두 곳입니다. 여기 가담한 북한 국적자와 베트남인 등 개인 6명도 함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당국이 지난 2024년에만 8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해외 IT 인력에 임금해서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과 연계된 이들이 기업 네트워크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몰래 심어 기밀을 빼돌리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북한 정권은 해외 IT 요원들이 수행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통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악의적 활동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는 오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제재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는 베선트 장관은 중국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중동 전쟁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황에 따라 국제유가와 자본시장의 출렁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 한 3시간쯤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뭐 한 1년, 한 달, 뭐 13개월, 14개월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두고 보자. 그래, 뭐 무슨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그거 한번 두고 보자. 그걸 제가 그냥 들은 기억만 해도 한 10번은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한 서너 시간 전에 얘기한 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는 두 가지 의미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무스타파, 이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하나를 줬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무스타파가 첫 일성을 통해 가지고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공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지금 인프라가 다 그냥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스타파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밤을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참 이렇게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란에서 나오는 어떤 대외 메시지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 별명이 붙은 게 롤러코스터랑 합성화가 돼서 롤러코스피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영향으로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역시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해버린 거. 그러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100달러를 돌파를 해버렸는데요. 원래 이 국제 유가가 전쟁 일어나기 전에 약 90배럴당 95달러, 6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슬금슬금 오르고 특히 한때 120달러까지 올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 끝낼 거야. 곧 전쟁은 곧 끝난다라고 하면서 이게 70달러까지 내려왔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50달러나 내려왔던 게 다시 원상복귀, 다시 지금 100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조기 전쟁 종식 그 언급이 효과를 잃었고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올라간다. 사실 금융시장의 지표가 전체 많은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 지표는 거짓말도 없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전쟁이 단기에 끝나기가 좀 어렵다. 특히 모스타파의 얘기 중에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으로 시인했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시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러면 트럼프가 서로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고 철수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철수해도 호르무즈의 석유 유통은 정상화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경제 공황 얘기도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나오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첫 취임 일성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적을 향한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했어요. 지금 유조선과 화물선이 최소 16척이 그곳에서 피격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요 현지에 그 가서 보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이 정말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거 이것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다 아실 거고요. 그쪽에 약 한 전체 33km 중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한 7, 8km인데 그쪽이 대부분 이란 지역이고요. 바로 이란 쪽 언덕에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지라면 미국이 때리기도 뭐 용이할 텐데 산맥 속에 지금 드론이나 미사일이 숨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말은 했지만은 다시 그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거나 다시 점거하는 거 이거 작전이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에서 지금 보험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연대를 해서 더 이상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금융용어로 디팍토 블랑케이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 큰 선주 아니면 배를 지금 실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조선은 일반 배하고 달리 덩치가 굉장히 크고 속도가 늦어요. 그럼 드론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지금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실제로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정말 기뢰를 써서 완전 봉쇄 작전에 들어갔는지 이에 대한 여러 관측과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견을 좀 나뉜 것 같습니다. 기뢰도 종류도 많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다행히 이제 이란 외교부 차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도 뭐 10개 정도 설치됐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 외교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이거는 설치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기뢰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해상의 지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접촉해서 터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감응해서 거기서 나오는 뭐 전자기, 파나 뭐 전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압 변화가 생기거든요. 배가 지나가면.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가가지고 터지게 만드는 건데 그 기뢰라고 하는 것이 적의 배하고 아군 배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유조선이다 또는 상선이다 이걸 구분할 줄 몰라요. 군함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적의 배든 아군의 배든 그냥 옆에 있으면은 그냥 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의 지금 유조선의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 그것이 해류를 따라서 이제 인도양으로 나오면 거기서 군함들 또 다니기도 하고 상선들 다니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발이든 뭐 20발이든 그렇게 해서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뿌렸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이제 막 터지기 시작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그 쭉 망곡되어 있는 그 부분은 죽음의 계곡으로 바뀔 수 있는데 다행히 이란은 이 부분은 손을 안 댄 것 같아서 이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만일
이 규례를 부설했을 때 얼마만큼 이란한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또 취임 후에도 계속 자맹을 이용하던 모스타바 네.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냈는데 육성 공개도 없고 실물 공개도 없고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섬뜩한 메시지를 냈는데 왜 육성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상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된 모스타바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일성을 딱 보고 이게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스타바는 첫 마디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 말의 반대말은 다음 주에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저 전쟁을 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선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부상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얼굴에 무슨 뭐 또 부상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죽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상을 입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상을 입어서 부상 입은 그 모습대로 나와서 만일 발언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란 내에도 친 무스타바가 있고 반 무스타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어린 학생들 170명이 이렇게 폭사당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최고 지도자의 얼굴마저 좀 상처 입은 것들을 만일 국민들이 보면은 이제는 결상전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줬어요. 그럼 도대체 뭘까? 부상은 당하긴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아파의 전통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시아파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가 크게 이제 보면은 두 개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이란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입니다. 둘 다 이제 시아파가 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아파,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의 최고 성직자, 그 사람도 주로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하지 직접 본인이 나와서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무스타파도 메신저를 통해서 결국 이제 아나운서죠. 그 아나운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제 계속해서 신비주의로 가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메시지 중에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 형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국지적인 진짜 테러 같은 것까지 위협일지. 그렇죠. 이제 제1전선, 제2전선 이거는 뭐 이제 군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긴 한데요. 통상 제2전선은 후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전쟁을 제2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무스타바가 얘기하거나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제2전선이 이거하고 후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1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과 무력이 지금 맞붙는 거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이제 그 반대로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군 기지와 그 미군 기지를 두고 있는 그 시아파 그 국가들을 향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제1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무력과 무력이 충돌을 하는 건데. 근데 제2전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테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테러를 지금 벌써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벌써 이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미국의 공간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무스타파를 추종하는 또는 시아파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공간이나 또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물리적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테러가 이제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미
의료 그 수술용 이렇게 의료와 관련된 그 미국의 기업이 스트라이크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기업이 이미 지금 해킹을 당해가지고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고 미국의 많은 이제 은행들이 이미 이제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공간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공기업, 사기업, 정부기관,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가 여기에 이란이 이제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전선은 물리적인 테러와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주한 미 대사관 그다음에 주한 미군 기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들 이런 분들도 당분간은 좀 조심하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두바이 유가 $120까지 웃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인 미국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세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3.6%가 미국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가 1등이니 또는 러시아가 1등이니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셰일가스도 많이 개발하고 또 새로운 유전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수입은 얼마 안 하는 미국이 수출은 많이 하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오죠.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 하나로 살아가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을 알면서도 애써 이제 애둘러서 미국 국민들에게 유가 오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국부가 들어오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원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도 안 됩니다. 미국은 서비스 국가고 또 제조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국부가 창출되는 나라인데 그 국제 유가 오르는 바람에 정유회사들이 돈은 찔끔 벌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오르는 물가, 생산 비용, 서비스 요금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오르는 게 장점도 있어. 이걸 하나 강조하고 싶었고 또 이란 그 핵무장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보다는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 발언이 지금 국제 원유 시장의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또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에 트럼프가 국제 유가 안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국제 유가가 $120 돌파할 때 이제 전쟁 곧 끝낼게 라는 얘기까지 해서 국제 유가 떨어뜨려 놨는데 아니 미국은 국제 유가 오르면 돈 크게 번다 이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국제 유가 떨어뜨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조기 철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떴고요. 자, 또 하나 지금 비축유. 비축유를 4억 배럴을 방출하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국제 유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비축유 방출 발표 이후에 국제 유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4억 배럴이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요,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게 약 한 1억 배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흘치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물론 다른 데서도 원유가 나오니까 문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가 공급이 준 게 문제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2천만 배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써 터진 지가 13일 정도 넘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줄어든 공급이 약 한 1억 달러 이상이란 얘기고 앞으로 이 전쟁이 30일만 더 가면 4억 배럴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축량으로도 곧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곧 오기 때문에 비축량 방출을 너무 일찍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우리가 주머니에 칼이 있을 때가 무섭지. 칼 꺼내고 놓으면 별거 아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유류 전략 분석가들은 비축유 방출 카드를
트럼프가 당황한 나머지 너무 일찍 꺼냈다. 예. 악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뭐 미봉책들을 내놓는데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군가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48%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이.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 카드는 무엇을 낼 수 있을지 트럼프가 금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걸까요? 예, 벌써 금리 인하하라고 제롬 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SNS를 날렸죠. 예. 트럼프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의 의도 중에서 일부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주가도 오르고 대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선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복을 받아내서 또는 항복을 받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이란의 경제 개발을 미국이 한다든지 그쪽에 유전을 개발한다. 사실 트럼프는 거기에 굉장히 지금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뭐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대폭 푼다든지 미국이 뭐 발권 국가니까 달러 얼마든지 풀어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선거까지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 문제는 선거 이후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로 다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네, 다음에 트럼프의 카드는 무엇이 나오실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백악관이 게임 화면을 이용해서 전쟁 성과 홍보 영상을 공식 SNS에 또 올려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게임 시작 전 대기 화면 같은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 게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버튼 누르니까 테니스 게임이 시작되고 라켓을 휘둘러 관역에 공을 맞히는 순간 미군의 이란 폭격 영상이 터져 나옵니다. 이후에도 스포츠 게임 화면과 전쟁 영상을 이어붙인 패턴이 반복됩니다. 골프공이 떨어지는 순간 실제 폭발 장면 위로 홀인원 문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야구 게임과 교차 편집된 폭격 영상에는 장외 홈런이, 볼링 게임에 이어진 폭파 장면엔 스트라이크 장면이 자막이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영상 조회수 5천만 회를 넘겼는데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쟁을 스포츠 게임에 빗대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전에 참전해 두 다리를 잃은 태미 더크워스 민주당 상원 의원도 전쟁은 빌어먹을 비디오 게임이 아니다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네,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을 이렇게 게임에 비유한 미국 백악관의 홍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사실상 저렇게 하면은 그 이제 대상은 다 사람이잖아요. 예. 이란에 지금 뭐 몇천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죽이는 것을 이제 게임처럼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걸 심리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은 저런 영상보다는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심리전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기 5천만 회에 이렇게 조회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과연 5천만 회 조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속 시원하고 잘했다라고 저 영상을 보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영상을 보면서 모두 다 인간이잖아요. 너도 예.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 영상에서 저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들 많이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악관에서 내보낸 저 영상은 오히려 손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대이란 작전 중에 추락하는 사고도 좀 네네. 발생을 했어요. 뭐 네. 인명 피해가 얼마나 전해진 건 없는데 사고 원인도 좀 명확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축소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피해가 전해지면 굉장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나라도 아니고요. 예. 자기네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면은 이것이 국가 안보에 손해가 되는 줄 빤히 알면서도 그걸 네. 이제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대통령께서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긴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 왔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저기 공중급유기가 나오는데요.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에 기름을 이제 넣어주는 걸 얘기하는 것을 공중급유기라고 해요. 한국에도 시그너스라고 하는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구에서 F-15K가 떠서 독도에까지 이제 가서 작전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이면은 작전을 하고 못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이거든요. 무장을 많이 해서 나가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교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장을 작게 해서 나가면은 오랫동안 이제 정체를 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인데 무장을 많이 하면은 거리가 짧아지고 무장을 작게 하면은 많이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공중급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중급유하는 것은 우리가 동영상이나 또는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한국군들도 이게 우리 전투기들 F-15, F-35들도 공중급유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사실상 공중급유기는 위에 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투기에서 이렇게 파이프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공중급유기에서 파이프가 나와가지고 F-15나 또는 F-35가 연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속도도 같아야 되고 항속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나오는 것은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교부기가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저것은 미사일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의 대국 미사일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교부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100% 완전하게 항상 그렇게 자동차 우리가 급유하듯이 이렇게 쉽게 급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훈련을 해야 저걸 제대로 공중급유를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급유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밑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이제 정상적인 작전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위에 있던 공중급유기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사실을 다 공개하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조종사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들도 다 공개해요. 하루 이틀 내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또 제대로 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0시부터 전국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0시부터 정말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의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미 30년 전에 하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처음 경험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혼선도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고 가격을 한다고 해서 주유소마다 최고 가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보를 통해서 최고 가격이 얼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정유회사, 주유소에 기름을 제공하는 도매 가격의 최고 가격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언론에 발표되는 최고 가격을 보고 주유소에 가서 왜 이거보다 더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좀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 그 대목을 좀 제대로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전히 주유소마다는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피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 싼 가격이 얼마인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가야 되고 다만 현재 지금 일부 높아졌던 가격, 그러니까 정유사들이나 또는 주유소가 놀라서 가격을 올렸던 것을 도매 시장에서 공급 가격을 내리니까 주유소도 좀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중에서 계속해서 높이 받는 주유소는 전국 상위 랭킹 30위까지를 정부가 공개를 하고 거기에 2번 올라가면 정밀 조사에 나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위에 주유소가 너무 횡포를 한다.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죠. 좀 신고 좀 해달라. 정부가 직접 좀 통제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위기 상황, 국가 비상 상황을 이용해서 편성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맞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환율 오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기름은 기름값이 오르기 전 상황에서 도입해 놨던 것이니까 최고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그 이하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되면 이제 오른 가격, 전쟁 이후에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자가 생긴다고요.
그럼 정유사들은 정부의 최고 가격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받으면 손해 봅니다. 그런데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물어줘요. 세금으로 메우는 거죠. 세금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기름을 도입해서 국내에다가 파는데 남는 게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호르무즈에 목숨 걸고 기름을 가져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기름을 가져오다도 중간에 싱가포르로 판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약 40년 전에 최고 가격 제도를 만들었다가 미국 국내에 석유가 떨어져서 석유 값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지금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동 호르무즈 자체가 풀려야 된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점 매석입니다. 정부 이 대목도 지금 매점 매석 금지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 가격이 이러면 안 팔면 이익이에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90% 미만으로 팔면 처벌하는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목도 소비자들이 좀 같이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앞으로의 적용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진천에서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 3명이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3명이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갑니다. 지난 9일 충북 진천에 있는 한 가정집에 괴한들이 침입해 80대 노인 등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결박했습니다. 피해 일가족 중 한 명이 괴한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에 성공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탈출하자 괴한들도 급하게 도주했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은 마을 골목길 안쪽에 있는 집을 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낮에 벌어진 강도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죠. 무서웠지. 대낮에 벌건 대낮에 글쎄 그 집에는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대낮에 와서 이렇게 묶었대잖아. 도주했던 일당 3명은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 등지에서 나흘 만에 차례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결박한 뒤 금고 비밀번호를 묻는 등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이 괴한들의 한국말이 어눌했다고 진술해 외국인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수사 결과 모두 내국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일가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맑고 온화한 초봄 날씨가 펼쳐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에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이 서울이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낮이 되면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12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 0도, 광주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 12도, 대구는 15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초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질 수 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